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본격적인 2분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9만 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단지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먼저 총선 이후에 2주 동안 22,2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고 5월에는 52,600여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물량으로 18,900여 가구인데요. 특히나 경기도는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이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조금은 늦게 찾아온 봄 성수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회에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총선 이후에 한번 주택가격 시장에 있어서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제21대 총선 결과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시 인기지역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12.16 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되면 강남권 중심의 집값 하락세가 규제 풍선 효과를 누리던 강북, 수도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값은 크게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편인 구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는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강남권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성북, 동대문, 은평구 등지의 집값이 내려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보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제21대 총선 이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 오프닝 멘트에서 상반기의 청약시장, 많은 청약 물건들이 지금 쏟아질 텐데요. 일단 청약시장, 하락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연 청약시장의 관심도가,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자체의 변곡점, 시그널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총선 이후에 우리 영상에 보셨듯이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기존 기조 정책, 집값 안정화 정책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추가적인 정책 부분 자체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4월 15일 이후에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의 동향은 아직까지 관공서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근 자료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3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게 되면 수도권, 전국, 기타 지방 전반적으로 다 4월 13일까지 하락을 겪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에서는 일단은 거래량 위축 부분 자체, 일단은 12, 16 대책에 있어서 특히 대출 부분 자체의 돈줄을 막아놓은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심리의 부분 자체가 위축된 부분 자체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폭 전국적으로 0.03%의 미비하게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0.02, 경기 0.08, 인천 0.04.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 자체가 축소됐고 상승폭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지금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자체의 영상도 보셨고요. 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비하게 소폭 상승했지만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승폭 자체가 둔화해서 하락세로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만이 미비하게 상승했고 충남, 전남 그리고 전남 같은 보합, 경북, 강원, 전북, 충북,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 자체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0.02% 상승을 했습니다. 미비하게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강남 11개구 보합 상태지만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송파, 서초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하락 부분 자체로 가고 있다. 자,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억이 넘는 집들이 질비한 지역으로서 대출에 대한 억제 정책이 바로 먹히고 있는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보시는 대로 9억 이하의 집들이 좀 많이 있는 금천구, 강북, 서대문구, 광진 등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비하게 0.1%가 안 되는 미비한 상승분 자체를 보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서울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남 3구 같으면 4주 연속 하락이고요. 코로나19와 4.15 총선 영향으로 서울 전 지역에 매수 문의가 줄고 있습니다.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9억 원 이하인 지역으로서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또 신안산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산역 연장 추진,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0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의 매수 움직임, 그리고 홍은동과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 자체는 둔화된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입니다. 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안산부터 안산 단항구까지, 상록구부터 단항구까지, 자, 의왕, 하남, 수원, 장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풍선 효과, 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의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 부분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시장의 안정화 부분 자체가 지금 누려지고 있는 부분 자체의 모양새고요. 자, 풍선 효과를 누리던 수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안산, 상록구, 의왕, 군포, 하남 지역만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상록구 그랑시티자이아 부분 자체가 입주를 하면서 주변 단지에 안산 내 신축 부분 자체 단지의 매매 가격이 동반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의왕 같은 경우에는 청계 이지구, 내손 다라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대로 투자 문의 부분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내선동 경기도 미래형 시범학교 설립 예정지로서의 선정 부분 자체가 가격 상승세 부분 자체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의왕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천, 광역시 중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그간 몰렸던 비교적에 몰렸던 지역 부분 자체의 인천 부분 자체가 가장 컸었는데, 보시는 대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분 자체가 전주 대비 소폭 상승, 꾸준히 유지하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 소폭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는 매도자, 매수자를 봤을 때 100 이상 부분 자체의 그래프가 올라가 있다면 매수 부분 자체가 많은 거고요. 아래 10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물량 부분 자체에 있어서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고 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은 부분 자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자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향후 2, 3개월 내에 한번 실수요에 대한 물건 자체를 내 집 마련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전국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57.4%를 기록했고요. 전주 대비해서 미미하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해서 한 5%가 하락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62.3%에서 59.7%로 하락을 했습니다. 강북 지역 또한 하락한 부분 자체를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에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 자,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분 자체, 그리고 취득세, 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가장 위쪽에 보게 되면 주택임대 갱신 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부분 자체가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자, 매매시장에서 임차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부분 자체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매매시장 부분 자체의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날 때 임차인들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런 어떤 올라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 자체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충분히 있다는 어떤 예견이 들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보시는 대로 대출 규제 부분 자체가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의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당분간 올 상반기 또 올 가을 이사철 때까지는 하락 내지 보합 부분 자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첫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매수 부분 자체의 심리가 줄은 상태에서 청약시장, 대기 수요들, 올 상반기에 지금 몰려있는 대규모 물량들의 청약시장에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 부분 자체로 경쟁률이 나타날까? 자, 이원화돼서 부동산 시장 큰 틀 안에 청약시장이 있지만 과연 이 부동산 시장 큰 틀 안에서 청약시장 부분 자체가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뭘까라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이후에 내 집 마련 부분 자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급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디까지 쌓여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따져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매매가 변동률을 통해서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 특히나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 이 매매가가 하락 전환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기조가 조금 더 한층 더 강화되면서 한 번 더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죠.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세금적인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미나는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435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저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퇴직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들은 강남에 근무를 하고 있고 자본금이 6억 원 정도 가능해서 그 근처로 주택 매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수역 근처에 사당 우성 2단지 33평, 그리고 사당 신동아 4단지 32평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본금 6억 원 정도로 동작구 사당동에 두 아파트 보고 계시네요. 거주 목적이시고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네,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하시는 부분 자체가. 자, 강남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주 근처에다가 집을 좀 마련해 보는데, 자,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자, 고민되는 부분 자체가 가격대가 좀 상이하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진행되는 곳으로서 과연 통합 리모델링이 진행됐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나한테 가성비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 자체로 질문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단은 우성 아파트 2차 보겠습니다. 자, 1079세대, 그리고 현재 지금 1993년도에 준공이 돼서 28년 차입니다. 자, 용적률이 248% 나오죠. 자, 재건축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자, 33평대 아파트. 자, 보시는 대로 11억 2천부터 평균가가 11억 3천까지 나와 있는 아파트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환승역인 이수역에서 거리상으로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바로 위쪽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4단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평수를 아까 전에 지금 32평대를 말씀하셨죠? 자, 32평대. 자, 900세대입니다. 912세대. 자, 준공연월일 부분 자체는 비슷합니다. 28년 차고요. 용적률도 248%로 동일합니다. 자, 가격대가 한 평 차이지만 보시는 대로
9억 8천대부터 층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10억 8천대까지. 자, 우성아파트 2단지와 가격적인 갭을 비교했을 때 최소 4천, 4, 5천부터 한 1억 2, 3천까지 차이 나는 비교에 대한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우성아파트 2단지로 들어가는 날 것이냐, 신동아아파트 4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신동아 쪽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입 금액이 신동아 쪽이 좀 낮고요. 그럼 과연 낮기 싸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 리모델링이 우성 2차, 우성 3차, 그리고 극동, 그리고 신동아 4차까지 4개, 5개 아파트죠. 5개 아파트가 진행을 하는데 이 지금 예상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예상 수익 부분 자체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 신동아 32평이나 우성 33평이나 분담금 정도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담금 부분 자체는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 부분 자체가 예상이 되고요. 자, 리모델링 후에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이 40평 정도 형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위쪽에 신동아파트 32평은 38평 정도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 자체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지금 투입 금액 대비해서 향후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을 때 수익 부분 자체는 현재 시세 부분 자체를 따져봤을 때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 부분 자체의 추가적인 수익 부분 자체가 예상이 되고요.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예상 수익 부분 자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부분 자체 들어갔을 때 투입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좀 더 현재의 시세 부분 자체 따져봤을 때 수익이 좀 더 나는 신동아 아파트 32평대로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두 아파트 비교해 드렸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신동 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상담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85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저희 부부 모두 아파트 청약을 해서 각각 명의로 한 개씩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두 분양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각자의 분양권 지분 2분의 1씩을 증여해서 분양권 2개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위 분양권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부부의 공동 명의로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가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문자 내용을 읽으실 때 제가 지금 그 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자, 본 질문의 요점은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8월 2일 전에 분양권을 하나씩 매입을 하신 겁니다. 부부 각각이. 그리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근데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세금적인 부분 자체나 향후의 부분 자체를 생각해서 2019년도 2월 달에 2분의 1씩 분양권 지분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B 모두 남편과 와이프 지분이 2분의 1씩 들어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공 부분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추후에 1세대 1주택을 받을 때
과연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고요. 자, 완공 이후에 자, 복잡하죠. 17년 이전에 지금 분양권을 매입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그리고 2019년도 2월 달에 각자의 지분 자체를 2분의 1씩 주고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A, B 부분 자체가 완공이 돼서 내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A, B 중에 하나는 과세가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를 판두고 추가적으로 남는 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 거주 요건 부분 자체는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요건 자체는 없고 보유 2년에 대한 부분 자체만 충족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최종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주는 안 하셔도 되고 2년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끝번호 351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산 12-10번지 93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요. 30년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없던 묘지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묘지가 생겼다고 하네요. 이게 토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묘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귀에 자꾸 맴돌고요. 자, 보시는 대로 묘지 부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지금 당진시에 있는 토지고요. 지목은 임야, 말씀하신 대로 한 930평, 개별 공시지가가 한 9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자, 용도 지역지구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역 부분 자체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내에서 개발을 했을 시에는 가장 조건이 좋은 계획관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토지의 지금 지적도를 확인도면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토지는 맹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필지들의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도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특징은 좋지만 일단은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좀 있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인 부분 자체로 보유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정리 좀 해드리고,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자, 우리가 서해대교를 넘어와서 해안도로 따라가게 되면 송산 일반산업단지, 성문국가산업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당진 시내가 있고요. 그 트라이앵글, 삼각형 중에 가운데쯤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의 압력 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 토지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징 부분 자체에 있어서 계획관리지만은 맹지라는 부분 자체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묘지 부분 자체 말씀하셨는데,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의 지금 위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본 토지의 지금 지적도상 부분 자체의 외곽 모양새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뿌옇게 보이는 부분 자체가 묘지가 형성된 부분 자체로 보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지 부분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성립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본 소유자께서 승낙을 했을 때는 분묘기지권 부분 자체 성립을 합니다. 본 소유자가.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낙 없이 갑자기 누가 묘지를 써버렸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 부분 자체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라는 이 부분 자체가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시효 취득 부분 자체가 됐을 때 분묘기지권 부분 자체가 성립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토지를 30년 전에 매입을 하실 때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어떤 약정 없이 그냥 매도를 시킨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 소유자 부분 자체에 있어서 확인을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하면 이 부분 자체가 다음 소유자까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분묘기지권 성립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번과 이 3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승낙 없이 외부인이 아니면 동네 주변 분께서 지금 묘지를 쓴 건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30년 부분 자체 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 토지 대표 30년 전부터 계속 안 가셨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부분 자체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분묘기지권 성립 부분 자체는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어차피 명절 때 하게 되면 성묘를 오시기 때문에 여기다 표지판을 해서 이장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신사적으로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게 되면 다른 방법 부분 자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 동안 보유하신 토지인데요. 장기적인 보유 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토지의 자체적인 개발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분묘 기지권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그널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827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기흥역 구갈동 풍림 저층 아파트를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잘 한 걸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데 결론적으로 잘하셨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용인시에서 용인시 기본계획에 도시 및 주거에 대한 정비법 자체가 현재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 부분 자체가 올 10월 달 연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지구지정 부분 자체가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용적률이 85%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땅 토지의 용도는 제3종입니다. 자, 제3종 용인시 조례를 보게 되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290%까지입니다. 자, 85%, 290%, 현재 저층 5층 아파트입니다. 아직 건축 연한 부분 자체가, 재건축 연한 부분 자체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사업성 부분 자체는 충분합니다. 단, 이 지금 아파트의 대지 면적 자체가 한 3천여 평 되는데 조금 작죠. 그렇지만 이 앞쪽에 한성 2차 아파트 부분 자체도 비슷한 저층 아파트로서 함께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재 투입된 금액보다는 향후 나오는 새 건물에서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잘하셨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또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4.15 총선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다양한 내용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4.15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또 매도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또 가장 헷갈려 하시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는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또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투자 정보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하거든요. 어떤 토지인지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앵커가 얘기했듯이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입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자, 토지 면적은 1302제곱미터. 자,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00kW 발전 허가가 완료가 됐고,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기반공사, 토목공사 부분 자체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배수로 및 집수정, 비가 왔을 때 물이 모이는 부분 자체의 공사까지 완료된 토지고요. 자, 뒤에서 본 토지 태양광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REC라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REC에 대한 가중치가 1.2 수익 부분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는 가중치를 확보되어 있는 토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PPA,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전기를 사갈 수 있는 용량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민원 부분 자체가 해결이 완료된 토지로서 자,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 20년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고정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본 예안면 토지의 매매가는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토지이고요.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토지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는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도 굉장히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특징 살펴볼게요. 본 토지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발전 허가증이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자체가 완료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REC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중치가 1.2로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야의 가중치가 1.2가 들어가지가 않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전에 받아놨던 발전허가 부분 자체의 날짜 부분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REC 부분 자체가 1.2가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본 토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임야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평평한 도로에 접해 있는 평평한 토지, 거의 과수원이나 전 같은 모양새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멀리 지금 한 20개 정도의 100kW짜리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어서 수익을 보고 있는 발전소 인근에 있는 4차 부지 토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 부분 자체가 모두 완료가 되어서 토목공사가 많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신 대로 집수정 부분 자체입니다. 비가 왔을 때 임야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내려갈 수 있는 배수로 내려갈 수 있는 집수정 공사까지 모두가 완료되었고 또한 스크루 파일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1m 80 부분 자체에 스크루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한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고 있는 예안면 토지 특징을 말씀드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토지 모습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토지에 투자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수익을 얻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수익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임대에 대한 보증금과 그리고 월세 수익을 받는데요. 본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존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분들께서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이 떨어졌다 많이 그 부분 자체에 있어 REC의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 부분 자체가 있긴 하지만 한정과 고정적으로 장기적인 계약을 맺었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 자체, 수익률 부분 자체가 꽤 많이 나오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한전에 보시는 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서 SMP라는 한전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발전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REC입니다. REC 같은 경우에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2의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급 의무 발전사가 따로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로 공급 의무 발전사에다가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보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현물 방식으로 주식시장과 같이 하는 방식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계약입니다. 20년간 한국전력과 고정계약을 맺어서 그 금액 자체를 꾸준하게 20년 동안 받는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4월 10일까지 지난주인가요? 보시는 대로 고정계약 경쟁 입찰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기존에 지금 사업자분께서 고정 입찰한 부분 자체의 서류를 저희한테 지금 협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사업자, 그리고 발전소. 자, 보시는 대로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허가 용량 부분 자체가 100kW, 99kW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20년간 금액을 입찰 가격입니다. 보시는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부터 17만 원 중간에다가 지금 금액대를 입찰을 받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부분 자체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발표될 때 가능하리다 보고요. 고정계약이. 그러면 이렇게 고정계약을 16만 원부터 17만 원 사이에 고정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에 2번 맺습니다. 4월 달, 10월 달에 2번 맺을 수 있는 고정계약 기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 있어서 그러면 수익이 이 발전소의 수익은 20년 동안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저희가 지금 입찰한 부분 자체의 가격대는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순 발전 금액이 월 200만 원이 넘는 상태에서 본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한 1억 천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66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게 예상이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20년간 실질적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4만 원에서 130만 원대 중간의 부분 자체를 한 125만 원, 6만 원 정도를 매월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20년간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적으로 한 3억 돈이 나옵니다. 3억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월 120만 원 이상 부분 자체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플러스에서 본 태양광 발전 토지 그리고 시설 부분 자체가 본인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부분 자체의 수익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 토지의 예상 매매 가격입니다. 토지만을 매매하셨을 경우에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셔도 되고요. 본 토지에 있어서 의뢰를 하셔서 시공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토지 및 시설 전체 비용의 1금융권에서 60%의 70%를 신용보증기금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국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안면의 토지가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으로 통해서 또 장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식산업센터 기다리고 있고요.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많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내에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 내에 지원시설, 특히 기숙사 부분 자체는 개인 투자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 오피스텔형 기숙사 부분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형과 똑같이 모양새 내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형 기숙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수에 포함 안 됩니다. 현재 2019년도 9월 달에 최근에 준공 완료된 건물, 대규모 건물로서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아니라 연세입니다. 여기는. 또한 본 기숙사 같은 경우에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로서 보시는 대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계약 면적, 전용 면적 부분 자체를 보시게 되면 24.86제곱미터.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중에 외할층인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매매가는 일반 오피스텔보다도 저렴한 1억 3,3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기숙사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기숙사니까 뭐 굳이 설명 따로 드리지 않아도 수요적인 측면은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그리고 호재 알아볼게요. 네, 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같은 경우 입지와 호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성남 일반산업단지 최근에 2015년부터 자, 보시는 대로 하이테크 밸리라는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8호선 단대 오거리역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 분당선은 모란역 부분 자체, 환승역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위쪽으로는 위례, 아래쪽으로는 판교 부분 자체가 어울려 있는 위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강남 부분 자체가 본 지산 기숙사부터 20분대에 있고요. 송파 위례 같은 경우는 10분대, 그리고 판교 분당 10분대, 그리고 용인 부분 자체가 20분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기숙사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하이테크밸리 성남 일반산업단지 부분 자체인데요. 9. 자, 보시는 대로 46만여 평, 현재 고용인원 자체가 4만 3천 명입니다. 향후 25년까지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면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8만 명 정도의 고용인원 부분 자체까지도 창출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기숙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자, 기숙사지만 오피스텔형으로 주거 개념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개발 계획에 있어서 성남 도시철도 1호선 국토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판교에서 성남 산업단지 하이테크 밸리까지 오는 도시철도 트램 부분 자체의 계획이 국토부 승인이 떨어진 부분 자체의 개발 계획 부분 자체의 교통 호재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례 신사선 연장 부분 자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사까지 들어오는 위례에서
부분 자체는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위례에서 광주 3동까지 내려가는 연장선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보시는 대로 성남 산단, 하이테크 밸리 안쪽으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의 전철역 부분 자체가 연장이 되는 교통호재 두 번째를 둘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성남 하이테크 밸리, 성남구 성남 일반산업단지가 하이테크 밸리로 명칭을 바꾸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재정비되는 거죠. 현재 지금 43,000명, 8만 명의 고용인원 부분 자체가 창출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이 되게 되면 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희소가치, 미래가치 부분 자체로서 자본이득까지 가능한 수익형 기숙사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도로, 교통일 텐데요. 이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모두 가득하고요. 또 성남 하이테크 밸리라는 배우 수요까지 꽉 차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숙사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피스텔형 기숙사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이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기숙사이기 때문에 외관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3층에 지상 15층, 중에 12층의 조망, 성남 시내가 환히 보이는 조망권 자체가 확보된 기숙사입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287실, 근린생활시설 10개실, 그리고 기숙사 140개실로 용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대지 면적은 2,478평, 전체 건물의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19,000평이 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차 대수가 보시는 대로 전체 보시게 되면 400실 부분 자체가 되는데 531개의 주차 부분 자체가 가능한 넉넉한 주차 부분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내부 모습입니다. 자, 기숙사 140실을 위해서 기숙사 전용의 엘리베이터가 확보돼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설치돼서 투룸 구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프로션 부분 자체가 붙박이장으로 해서 모두가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지금 모습 자체를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중문 자체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과 어떤 침실 부분 자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욕실까지 다 완비되어 있고요. 자, 본 오피스텔형 기숙사 매매가는 일반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1억 3,300이고요. 현재 임차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아니라 연세로 해서 600만 원 부분 자체가 연세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인계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5,3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두 개의 교통호재가 있고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수익형 부분 자체에 있어서 임차가 확보되어 있는 기숙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오피스텔형 기숙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4.15 총선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세금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착순 10명이라는 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부터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좀 대응책이 될 수 있을 만한 투자 정보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끝까지 신중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도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저희 홈페이지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